최근 LA시에 강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도 3차 접종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낙태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낙태 시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화물 운송 분야의 자율주행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LA에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밤거리를 무서워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 내부에서도 LA시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라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는 물론 다운타운 한복판의 호텔, 심지어 대형 쇼핑몰의 떼강도까지 최근 LA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I genuinely thought it'd be a safe area. It turned out not to be as safe as I thought. I'm definitely carrying something on me every single time I walk out of the house when it's dark out. LA시의 강도 범죄는 지난해보다 5%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강도 사건이 빈발하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 불능 상태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옵니다. We can't guarantee your safety. It is really, really out of control. I said it to people before. It's like that movie Purge. Instead of 24 hours to commit your crime, these bad people have 365 days.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 당국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I believe tourists coming to Los Angeles are safe. Certainly as safe here as in any other portion of the country. 일각에선 팬데믹 이후 불거진 경찰 인력난을 비롯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감염 정책이나 보석금 없는 석방 정책 등 범죄를 부추길 만한 법안들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경찰 예산을 늘려 치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12곳의 살인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521건으로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범죄율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LA와 뉴욕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연간 살인율 최다를 기록한 도시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오레건주 포틀랜드, 애리조나주의 투손 등 1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악의 도시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오하이오주의 톨레도, 루이지애나주의 베턴루지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도시 범죄율 증가는 체포 감소와 팬데믹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연간 범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은 30% 급증했으며 이는 60년 전 범죄 통계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 북서부 지역에서 하루 만에 수십여 차례의 지진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하루 사이 오레건주 해안에서는 규모 3.5에서 5.8의 지진이 최소 40여 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모두 뉴포트 해안에서 200에서 250마일 떨어진 곳을 강타해 실제 내륙에서는 흔들림이 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블랑코 다니엘대는 캘리포니아주의 샌안드레아스 단층보다 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단층선으로 1970년대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최소 1,500차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자들은 향후 5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규모 7.1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37%로 내륙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이 3차 접종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항체 효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해주긴 했지만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부스터샷 3회 접종까지 하게 되면 중화 항체가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해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expectation is that the existing vaccines protect against Omicron, but if you get the booster, you're really in good shape. And so that's very encouraging news.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델타보다 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연구 단계라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한 사람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ertain features of Omicron, including its global spread and large number of mutations, suggest it could have a major impact on the course of the pandemic. Exactly what that impact will be is still difficult to know. 오미크론이 처음 검출된 국가 중 하나인 보츠와나의 경우 입원 환자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츠와나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가 3차 접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한 가운데 수백여 명이 접종 마감일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는 전체 교직원 중 500여 명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교직원은 대부분 지난 10월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12세 이상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 3만 4천여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교육을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교육부의 독립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LA 공립학교 시스템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건물의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3명의 LA시 의원은 오늘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과 오는 2050년까지 시내의 모든 건물의 탄소 배출량 0% 도달을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A 기후 비상동원국은 내년 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LA시에 위치한 건물은 100만 개에 달하며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가세티 시장은 오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으로 완전히 교체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미배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그린 뉴딜 지속가능 도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병원과 낙태 옹호론자, 낙태 찬성주 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 미래위원회는 각 주정부에서 낙태가 금지될 경우 이를 원하는 다른 주 주민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피난처 계획은 다른 주에서 오는 낙태 희망자들을 상대로 기름값과 숙박, 교통, 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시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시술을 제공한 병원의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be a leader in access to comprehensive reproductive health care, including abortion. And that will be true for the millions of women who reside here in California, but we're also going to ensure protections for those across the nation. 한편 낙태를 지지하는 연구소 군 마커 인스티튜트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로데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 130만여 명이 추가로 캘리포니아주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신분인 드리머 등도 뉴욕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최소 30일 이상 도시에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뉴욕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원 등 시정부 공직자를 뽑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의원은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의 유권자 수는 80만여 명이 추가돼 5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이후 물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 구인난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없이도 장거리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파란색 대형 트럭,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가 개발한 이 트럭들은 애리조나와 텍사스주를 오가며 화물을 배송하는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We're very much focused on automating the long-haul highway driving. And that's like the hardest type of trucking job to recruit for and retain for these days, given drivers have to spend days, weeks away from home and their families. 팬데믹 동안 가중된 공급망 대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트럭 운전사 부족이고 이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현재 8만 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가운데 2030년에는 그 수치가 2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미국 물류 산업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 my opinion, it's going to be a great thing. It's going to cut the cost of maintenance by anywhere north of 30%. It is going to increase reliability. It is going to increase efficiency, but in the end, consumers are going to win, and they are going to win big. 지난 5월 자율주행 트럭 개발업체 투심플은 애리조나주의 노게일스에서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시티까지 시범 운송했습니다. 그 결과 운행 시간이 10시간 단축되는 등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식품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해선 업계 측은 현실적으로 일자리 박탈보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 크고 운송 과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 성격이 바뀔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여 개의 회사가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오늘 물에 떠내려가던 자동차에 운전자를 구하기 위한 목숨건 구조 작전이 펼쳐졌지만 결국 시신을 수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붕만 물에 뜬 채 트렁크가 열려 있는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목격돼 해안경비대 다이버가 출동했고 차에서 60대 여성 운전자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Our swift water team was not able to make a recovery. We contacted the Coast Guard and their helicopter and rescue swimmer came out and was able to make a recovery of that operator.
사고 당시 인근 도로들은 눈이 조금 쌓여 있어서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차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미국이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서 영국과 캐나다도 불참 대열에 동참하면서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영국도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올림픽에 장관이나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What I think the House and no officials, Mr. Speaker. 쥐스탱 튀리도 캐나다 총리도 전 세계 많은 파트너가 중국 정부의 반복적인 인권 유린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6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외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뉴질랜드와 호주가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캐나다까지 불참 대열에 나서면서 대중국 안보 동맹인 이른바 오커스와 미국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5개 회원국이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호주가 동참을 선언한 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对个别国家盲目追随、亦步亦趋，到了不分是非、毫无底线的程度。中方对澳方的所作所为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澳方 아시아에선 일본이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는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숙고하겠다고 답했고 2026년 다음 겨울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뒤를 이어 16년 만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는 독일 연방 하원의 본 회의에서 재적 의원 736명 중 395명의 찬성표를 얻어 9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방문 좌석에서 숄츠 총리의 선출 과정을 지켜봤고 연방 하원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17명으로 구성된 독일 내각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본격 출범한 가운데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에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겨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0개월 만에 공식 복귀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SNS를 통해 올해는 길고 힘겨웠지만 이겨내고 아들 찰리와 PNC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돼 설렌다며 아들과의 대회 출전을 알렸습니다. PNC 챔피언십은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 30명이 아들과 딸, 아버지 등 가족 1명과 팀을 이뤄 이틀 동안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가리는 가족 골프 대항전입니다.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걷는 것조차 불투명했던 우즈는 최근 일주일 동안 연습장에서 샷을 날리는 장면을 공개해 복귀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우즈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풀타임 시즌은 힘들지만 선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PNC 챔피언십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튼 골프 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향후회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 자신이 집권하면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갑질이나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후엔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찾아 어린 시절 자신의 산재 경험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산재 예방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지역 향후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충청 도민회 행사에선 충청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광주 전남 향후회에선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찾은 게 호남이라며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장애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추경 구상에 윤석열 후보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기류는 여전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욱 가중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당장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추경을 하자는 말이라고 전하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통과한 본 예산안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며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50조 원 지원은 당초 자신의 공약이었다며 이를 위한 추경 역시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 위해서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동의하시는 그런 주장? 아니 우리 당은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의총을 통해 추경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재원 마련이 어렵다, 여당의 선거 전략이다, 대장동 특검이 먼저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의 이례적인 추경 공감대가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방만 벌이다 무산될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 선대위원장의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난하고 재난지원금을 개밥으로 비유한 듯한 발언이 확인된 겁니다. 노 씨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과거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글을 공유했는데 이때 김구는 국밥이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노 씨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개밥 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며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을 개에 비유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검정고시 치른 걸 자랑한다는 글도 공유하는 등 검정고시를 비하하는 듯한 글도 SNS에 올린 게 확인됐습니다. 즉각 극단적 극우 성향이 뼛속 깊이 박힌 인사다. 반사회적 발언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괴한 극우 인사는 과연 누가 영입한 것입니까? 노재승 씨의 망언 행적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후보는 영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입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닭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일부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평범한 소시민이 공직을 맡기 전에 한 얘기다. 젊은 친구이니 일단 믿어줘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유명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일기장에 기록하듯 여성의 나이와 이름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MBC가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은 모두 62개입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몰래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촬영됐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형식이 모두 같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와 여성의 이름 그리고 나이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은 파일도 있었는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30대 권모 씨, 경기도 안산 대형 골프 리조트의 등기 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입니다. 리조트 안에는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교회가 들어서 있고 권 씨 아버지인 회장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권 씨를 만나 불법 촬영이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권 씨는 처음에는 동의 없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고 녹음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설치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아니 사실 녹음입니다.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MBC가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자 조금씩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 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 파일이 돌아다니든 어디 유출이 됐든 누가 뺏어간 건데. 일부 동영상은 분명히 상대가 모르게 촬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본인이 찍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한 적도 있고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사람도 있고요. 권 씨는 피해 여성들을 주로 단골 술집에서 소개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권 씨의 휴대전화 일정표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날짜마다 숫자와 여성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몇 년생,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혹시 다 아셨어요? 얘네들이 얘기해 주니까요. 나이도 그분들이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정보가 확실한지 모르고 그냥 형식상 그렇다니까 그냥 써놓은 거 많은 거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권 씨는 당사자 모르게 찍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찍은 걸 영상으로 보낸 적은 없어요. 몰래 찍은 걸 갖다가 보내서 이런 건 안 되죠. 얼굴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의 대중문화 시상식인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그룹 BTS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열린 시상식에서 BTS는 콜드플레이와 마룬5 등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그룹을 포함한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BTS는 올 연말 세계 대중음악 시상식에서도 잇따라 좋은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또 글로벌 열풍을 이끈 오징어 게임이 6개의 경쟁작을 제치고 올해의 몰아볼 만한 쇼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인도군 최고 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이 현지 시간 8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추락한 러시아제 헬기에는 참모총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해 총 14명이 탑승했으며 헬기는 군 교육시설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탑승자 14명 중 단 한 명만이 생존한 이번 사고는 당일 짙게 깔린 안개가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숨진 라와트 참모총장은 모디 총리의 최측근으로 1978년부터 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대장종양 수술 석 달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펠레의 모습은 수척하고 쇠약해진 모습인데요. 80대 고령의 펠레는 그동안 고관절 수술과 신장 결석 등의 수술을 받으며 건강 위중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그의 재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쏟아지는 팬들의 걱정에 병원 측은 현재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프랑스 경찰은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다 살해된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범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에 체포된 남성은 카슈끄지 살해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오른 인물 중 한 명과 이름이 같아 빚어진 실수라고 보도했는데요. 살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남성은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 싫은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꼼수를 부리다가 발각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짜팔의 백신 접종, 치과의사 들통입니다. 지난 2일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의 한 백신 접종 센터에서 백신 접종 센터를 찾은 치과의사 귀도 루소 씨. 백신을 맞기 싫어서 실리콘으로 만든 인공 보철을 부착하고 가짜팔을 내밀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당한 사연은 미국 ABC 등 외신이 전했는데요. 당시 주사기를 들고 있던 간호사가 팔이 차갑고 고무 같은 느낌이 들어 이상함을 눈치챘고 한 번만 봐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의 직업이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는데요. 이탈리아 의료계 종사자는 백신을 맞고 그린 패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역시 그는 치과 영업에 필요한 그린 패스를 받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외신들은 그가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경찰이 버스에서 히잡 단속을 나섰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히잡 단속하다가 쫓겨난 이란 경찰. 이란 수도 테헤란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히잡 단속을 위해 시민으로 위장해 버스에 탑승한 이란 경찰 때문입니다. 이란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마시에 알리네자드가 올린 영상인데요. 당시 이 경찰은 젊은 승객이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잡을 쓴 중년 여성들이 경찰의 강제 연행을 막아서면서 승객에 밀린 경찰은 결국 버스에서 쫓겨났는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 이란은 2019년에는 여성의 히잡 단속을 전담하는 대규모 여경 부대를 조직해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이슬람 전통에 맞춰서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로 정해서 쉬던 관행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주 4.5일제 도입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주 4.5일제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당초 공식적인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에서 이제 국제 기준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바뀌고요. 또 무슬림의 대예배가 시작되는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도록 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주 4.5일 근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근무 체제 변화를 공공 분야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외신들은 중동 금융의 중심인 이슬람 국가가 서방 체제에 맞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동 경제 중심지를 놓고 사우디와 경쟁하는 아랍에미리트가 과감한 변화로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휴양지 위주의 호텔을 소유하면서 축구 외적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과거에 매입한 한 호텔이 실은 철거 예정인 건물로 알려져서 소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시의 날벼락, 매입 호텔 철거 위기입니다. 객실 77개와 수영장, 스파 등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4성급 이 호텔은 지난 2017년 축구선수 메시가 우리 돈으로 400억 원가량을 들여서 매입한 건데요. 그런데 이 호텔, 허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코니가 규정보다 커서 건축 규정 위반으로 과거에 이미 철거 명령을 받은 건데요. 지난 6일 영국 미러지 등 외신은 이전 호텔 소유주는 해당 문제를 메시 측에 알리지 않고 매각했다라고 스페인 현지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올 시즌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서 새 도전에 나선 메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네요. 로봇이 택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랜스포머 닮은 사륜사족 로봇입니다. 4개의 다리에 바퀴를 달고 주행 중인 로봇이 까다로운 계단 앞에서도 문제없이 내려갑니다. 뒷바퀴만으로 벌떡 일어나 균형 잡기도 식은 종목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로봇은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 연구진들이 개발한 사륜사족 로봇 스위스 마을입니다. 최대 시속이 22.32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 자세 복원 기능을 탑재한 덕분에 넘어져도 원래 상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최대 50kg의 수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앞으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배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